자, 오늘은 7월 14일입니다. 시장 같이 한번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움직임은 계속 나쁘지는 않습니다. 조금 쉬어있는 모습은 보이긴 합니다만, 움직임은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저점 수준은 2323포인트, 323포인트 근처입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미국 시장 안에서 우리가 지금 나스닥 안에 엔비디아는 계속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테슬라가 오늘 최근에 이제 패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시장 안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높이는 그런 패턴 안에 갇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오늘 접근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단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이는 패턴 생각을 하셔서 투자 전략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나쁘지 않죠. 이전에 이제 강세 움직임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 안에서는 미국 시장이 긍정적이고 우리가 미국 시장에 똑같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상법 개정안 부분으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점은 변한 건 없습니다. 32포인트가 일봉상의 저점이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이전 고점에서 깨지지는 않는 모습이죠. 이전에 우리가 저항이 붙인 첫 봉이 떴기 때문에 이 봉의 저점이 이탈되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해드렸고, 그때가 798인데 오늘은 조금 바꿀까 합니다. 이 부분만 바꿔서 갈게요. 저점을 795까지 열어두도록 하죠. 15까지 열어둬서 795가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는 걸로 그렇게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설정했던 부분의 가격이 나오고 다시금 그 캔들 안으로 가격이 움직였는데 저점은 한번 다시 잡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변동폭을 요걸 변경을 해서 잡는다. 상단이 806포인트 정도가 되는 거고 아래쪽은 795포인트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이 이번 시장의 주도주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은 역시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상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삼성화재 쪽으로 지금 기관들 순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오늘 9점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강하게 얘기를 못 해드린 점은 죄송하고요. 46만 3천원이 이탈입니다. 46만 3천원. 46만 3천원 깨지기 전까지 이제 삼성화재는 계속 홀딩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CJ 올라옵니다. 역시 지주사 안에 향후의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글로벌화 한식 문화 자체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CJ 안에 포함되어 있는 CJ 제일제당이 여기 이 붐을 입고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으로 공장 증설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무조건 들린다라고 하는 데가 다이소, 두 번째가 들리는 데가 CJ 올리브영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자회사들의 실적 부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의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 현재로는 이렇게 박스로도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충분히 돌파 시간이 걸릴 따름이지 돌파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가 삼성화재, 그리고 두 번째가 삼성생명, 세 번째가 삼성물산, 이렇게 지금 코스피 안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세 종목으로 보입니다. 저점 각각 좀 잡아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의 저점은 12만 1,100원입니다. 12만 1,100원이고요. 안 깨지면 관계없습니다. 안 깨지면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은 저점 수준이 17만 2천원 수준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N테크놀로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타이어 N테크놀로지는 차트를 길게 보면 거의 고점 부분은 거의 유사하고 저점 수준은 조금은 올렸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에 어떤 내용이 있든지 간에 이 안의 흐름은 보여줄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타이어 제조업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최근에 이슈 부분을 보면 이번 2025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 3,546억 원 정도가 나왔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 정도 감소한 수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계열사인 한온시스템의 실적 악화가 전체적인 수익성에 조금 부담이 되고 있다 보입니다. 글로벌로 보자면은 미국 테네시 공장의 2단계 증설을 통해서 북미 생산기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전기차는 저번에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자동차 무게가 조금 무겁습니다. 무겁다라는 얘기 자체는 타이어가 더 빨리 딸글 수도 있고,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걸어서 자동차가 설 때 서는 부분이 이제 무게에 의해서 더욱더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전용 타이어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프리미엄 올웨더 타이어인 웨더프레스 GT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얻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온 GT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 지금 진출도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 이런 부분들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증권사 의견을 보면은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매수 의견은 목표주가 56,000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은 실적 정상화 부분으로 목표가 53,000원, 그리고 KB증권도 목표가를 56,000원 정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이제 다올투자증권이 홀딩 의견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목표가
46,000원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국투자 의견 따라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그 하단 부분에, 차트의 하단 부분에 위치를 하다가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51,7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타이밍 잡으시는, 공략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기 텔레그램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오늘 올라옵니다. 대한항공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주가 상승하고 밀렸다가 지금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차트를 더욱더 길게 보면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N자로 빠지고 있다라고도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밑으로 하나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빠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하나가 사실은 요 홀 생긴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 더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N자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이고, 요 하단 부분에서 오르고 밀렸다가 지금 다시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접근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26,750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공략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관련 내용은 역시 텔레그램에 올려놨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현대글로비스, DB손해보험, 아모레퍼시픽 다시금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APR, 오늘 오전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세였어요. 화장품 강세였는데 지금은 화장품 중에서는 일부 종목만 흐름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아까 기아차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 기아 얘기를 했는데 현대차도 추세가 좀 돌고 있고, 오늘 현대글로비스도 강세고 하는 부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오전 시장 정리해드렸던 거, 미국 시장 정리해드렸던 부분이 있죠. 관세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이 지금 관세 부분에 대해서 멕시코에 지금 정도, 캐나다에 3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8월 1일부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협상이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이제 관세를 맞게 되면 뭐가 있냐.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현대가 경쟁하는 경쟁 상대가 있잖아요. 현대가 경쟁하는 경쟁 상대가 있는데, 현대는 대부분의 생산, 현대나 기아의 일부 차종은 멕시코에 공장이 있기도 합니다. 멕시코에. 근데 멕시코에 있는 공장 거는 해외로 돌리면 되죠. 근데 생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거는 미국 본토하고 아니면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보통은 넘기죠. 근데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공장이 많은 게 포드 있죠. 포드도 그쪽에 공장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도요타도 이쪽에, 도요타라든지 아니면 혼다라든지 하는 부분이 미국 내에 생산하는 캐파도 있습니다만은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부분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미국 내 자동차 회사들도 대부분의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쪽에 생산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멕시코가 30%를 맡고 캐나다가 35%를 맡는데 우리나라는 25%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기는 부분이 다른 회사들보다는 경쟁이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이유들이 아닌가 싶은데, 역시 미국 안에서 현대 기아가 풀캐파로 생산을 하면 125만 대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캐파가 아니면 100만 대 정도고 125만 대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현대하고 기아가 미국에다가 자동차를 판매했던 판매 대수가 140만 대 정도 되죠. 그럼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 올해 더 많이 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한 15만 대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는,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가 더 많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도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는 있는데 타이밍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 현대글로비스는 오늘 한 5% 정도 관세입니다. 물론 이쪽에 한 16만 8천 원 저희가 역사적 고점이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이 난리가 났네요. 삼성증권도 치고 올라갑니다. 삼성증권은 오늘의 저항에 부딪힌 첫봉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77,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게 뭐 무리는 없어 보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삼성카드 계속하고 있고요. LIG넥스, BNK금융지주, 기업은행도 오늘은 계속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케어젠이 오늘 17%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하림지주, 지주사죠, 그렇죠? JNTC, 그 다음에 SFA, 펌텍코리아, 젠백스, ISC 같은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조금 묘한 게, 기술주가 그래도 크게 뭐 밀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SFA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알게 모르게 지금 추세를 좀 넘어서고 있는 종목이 코스닥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보여서 한번 관심 있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SFA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겨낸 건 아닙니다만, 아래쪽에서 지금 급하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치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ISC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추세 잡고 난 다음에 지금 박스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 내에서 추세를 좀 돌려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나마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반도체 관련해서 에로테비큐이라든지 DNF라든지 일부 종목을 말씀을 해드리긴 했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신압으로 계속 좀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은 듭니다. 오늘도 에로테비큐는 4%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 좀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살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은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따라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한 주가 출발입니다.
말입니다. 이번 주는 뭐 비도 굉장히 많이 온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관련돼서 준비들 철저히 하셔서 비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